자, 자, 영민이도 잠깐 중단하고 그 같이 하면서 좀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라이브러리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함수 쪼개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풋 있죠. 인풋 많이 쓰잖아요. input get access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유니티에서도 그런 어떤 같은 기능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 때 직관적으로 입력 관련돼서 뭔가를 쓰고 싶다 했을 때 input 하고 쓰잖아요. 그죠? 묶어 놓으면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스 함수를 유니티에서 지원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다는 거를 좀 연습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공동 작업을 하잖아요. 보통 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중복 코드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팅 게임을 하는데 자, 한 명이 총알을 만들고 한 명이 적기를 만들고 한 명이 플레이어를 만들어. 근데 우리 무브 이동 공식은 다 똑같이 다 쓰잖아요. 그쵸? 뭐냐면 지난달에 여러분들 슈팅했을 때 플레이어 무브 이동 공식에서 트랜스폼 포지션은 했던 거 있죠? 그거 했던 거가 플레이어한테도 들어가 있고 블렛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쵸? 블렛도 위로 방향만 다를 뿐 똑같은 코드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적기도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오는 애들은 똑같은 이동 공식이 적용되어 있다고. 근데 이게 비단 한 줄짜리 코드긴 하지만 현업에 가면 이게 100줄짜리 코드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코드가 이 사람들 만들고 이 사람들 만들고 저 사람들 만들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라이브러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기능을 만들고 한 명이 그 기능을 갖다 쓴다고 하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런 편해진 문제도 하나가 있고 유지 보수 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는데 어떤 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동 공식에 버그가 있었어. 버그가 있으면 분산돼 있잖아요. 세 개를 다 수정해야 돼. 그러겠죠. 원래 이동 공식이 제가 잘못 알려드려서 이동 공식이 원래 그게 아니었던 거야. 개선을 해야 돼.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플레이어, 블렛 다 고쳐야 돼. 찾아서. 근데 만약에 move라는 함수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안에서 move만 고쳐주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왜냐면 딴 사람들 갖다 썼으니까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도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작게는 지금 이렇게 함수로 나누는 거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한 2, 3년차 지나고 나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코드를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 책이 있는데 조금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되면 코드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서 수정해야 될 것들을 하나로 다 모아주고 유지보수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런 기법들을 대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2, 3년 뒤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코드에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 기수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거 안 다뤘어요. 안 다뤘는데 여러분들 결과물들은 굉장히 좋아 우리가. 그리고 장관상도 받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많이 하다 보니까 경험도 풍부하고 한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 대상자들 있잖아요. 취업 대상자 중에서도 대기업 같은데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입사 지원을 하게 될 때 프로젝트 결과물은 굉장히 좋아서 좋은 점수를 받아 항상. 근데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코드적인 부분이야. 개 중에는 코드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개발 팀장들이 코드 좀 달라고 하는 데들이 많은데 코드를 받아보면 업데이트 함수에서 이만큼 때려 있는 거야 대부분이. 그러면 그런 친구를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응? 다정할 수는 없어. 인성이 좋으면 뽑긴 해요. 그죠? 근데 좀 취업 확률이 좀 적다는 거지. 왜냐면 코드를 꼭 그렇게 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배려인 거예요. 왜냐면 공동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 그냥 게임을 짠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공동 작업을 할 때 그렇게 모듈 단위로 좀 나누는 작업들이 익숙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서로 이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으니 이거 줄까가 되게 편해져.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떻게 구현했어? 코드 좀 복사해 가자. 그죠? 코드를 컨트롤 C 복사해 가지고 자기 코드에 옮겨 놓잖아요. 근데 원래 그러는 게 아니라 클래스 자체 그 스크립트 자체를 받아와서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런 형태로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는 좀 제가 진도 많이 안 나가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 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되게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같이 해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지난번에 KTH 인풋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외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이게 뭐가 달라요? 클래스 KTH 인풋하고 땡땡하고 뭐가 빠져 있잖아요. 뭐가 빠져 있을까? 다른 스크립트랑 달리 뭐가 빠져 있어. 제가 여기선 지워놨어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자, 퍼블릭 클래스 KTH 인풋까지만 돼 있잖아요. 근데 자, 얘를 한번 보여줄게요. 얘는 뭐가 붙어 있잖아요. 뭐가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어요? 모노 비헤이비어. 얘가 뭐예요? 모노 비헤이비어가 뭘까? 예? 나중에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얘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스타트, 업데이트 있죠. 우리 자동으로 불러지잖아요. 그 걔를 갖고 있는 거야. 얘는 걔를 갖고 있고 얘가 있으면 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게임 오브젝트 있죠. 우리 레고 블럭에 게임 오브젝트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없으면 붙일 수가 없어. 스타트랑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해서 제가 만든 그 지난번에 KTH 인풋은 없죠. 근데 제가 왜 없앴을까요? 그냥 둬도 상관없는데. 왜 없앴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예? 네, 못 붙여요. 그게 정답이야. 이게 없애버리면 게임 오브젝트에 안 붙어요. 자, 해볼게요. KTH 인풋을 가지고 제가 이거 선택을 해서 플레이 쪽에 붙이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오작동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 라이브를 줬는데 상대가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무데나. 붙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지금 만들려고 했더니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의무적으로 붙인 분들이 많은데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자, 우리는 지금 만든 어떤 라이브러리는 게임 오브젝트에 붙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그냥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모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프린트라는 기능이 모노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쓸 수가 없어. 근데 대신 또 다른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디버그 로그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대신해서 쓰면 돼요. 볼까요? 디버그 .로그 하면 얘로 대신해서 쓰면 돼요. 프린트랑 똑같아. 그래서 자, 전체 흐름을 아시겠죠? 흐름 되게 중요해요. 자, 흐름을 아셨으면 자, KTH 인풋과 동일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크립트 모아놓은 캐비넷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 하고 C# 스크립트 이렇게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제 이니셜로 KTH 매스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얘를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기본 틀이 나오는데 문호가 이렇게 붙어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필요 없어요 하고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에 안 붙어요. 안 붙고,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 밑에 자동으로 불려지는 스타트와 업데이트는 쓸 수가 없으니 이것들을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졌죠?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미션으로 낸 기본적으로 요거만 제가 일단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4개 간단한 거니까. 자, 복사를 해서, 자, 스테이티 감수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 스테이티라고 붙이면, 예, 공유 메모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스테이틱 함수로 만들었는데 스테이틱 변수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는 싱글톤이 스테이틱 변수로 만든 거예요. 그죠? 공유 메모리 들어가서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리턴. 자, add 함수는 뭐예요? 더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a랑 b랑 더하면 되겠죠? a 더하기 b. 됐죠? 됐죠? 자, 서브는 리턴하고 a-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개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했을 거예요. 뭐 리절트 0하고 리절트는 a-b 그 다음에 리턴 리절트. 자, 위로 구현하나 밑으로 구현하나 비슷해요. 근데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코드는 위에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임시로 그릇을 하나 더 만들어 둔 거야. 자, 함수 안에서 int는 뭐예요? 어디에 저장돼요? 여기 int 리저트는 어디에 저장될까요? 스택에 저장돼요. 그래서 블럭을 넣으면 탈출하는 순간 사라지긴 하는데, 스택에, 자, PC에다가 int라는 자료형을 요청을 했다 그랬잖아요. 종이컵 좀 줘봐. 제가 어제 설명했잖아요. 그것처럼 PC에다 요청을 해서 PC가 리절트라는 이름으로 글을 갖다 주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뭔가 담고 그거를 이렇게 뱉어준 거야. 이런 행위들이, 쓸데없는 행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때요? 임시로 만들어 놓고 때려붓고 그냥 날려준 거야.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퍼포먼스 자체는, 성능 자체는 위에 게 거의 유의하진 않아요. 차이가. 요새는 컴퓨터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해서 위에 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코드는. 근데 가독성도 이게 더 낫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곱하기 나누기도 제가 리턴 a 곱하기 b 하면 되고, 나누기도 리턴 a 나누기 b 하면 되는데,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해. 뭐가 위험할까요? 자, 인트 그것도 있긴 있지만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컴퓨터에서는 0으로 뭔가 나누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그냥 두고 B에다가 0을 담게 되면 에러를 뱉어내, 컴퓨터에서. 이거는 계산을 할 수 없는 연산이라고 해서, 그 수학에서도 그래요. 0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없어요. 해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에러 처리를, 만약에 B가 0이면 리턴 여기서 바로 그냥 0을 리턴해줘 버리는 코드를 넣어주는 게 안전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안 나오고, 그죠? 밑에 타기 전에 미리 그냥 날려주는 거예요. 리턴 0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일단 요까지만 제가 이걸 쓸 때 이제 KTH Math는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해서 얘를 갖다가 쓰려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자, 플레이어 무브 쪽에다가 얘가 한번 잠깐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스타트에다가 KTH Math 점 찍으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점 찍으면 내가 만든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왜 안 나와? 에? 왜 안 나올까?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외부에 공개가 안 되네. 왜 안 나와요? 에? 퍼블릭을 붙여줘야 외부에 그냥 다 알리겠다. 공동으로 쓰자예요, 퍼블릭한 키워드가. 해서 다시 돌아가서 자, 앞에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퍼블릭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돌아올 필요가 없네요. 자, KTH Math 점 찍으면 이제 나와야 안 나와요? 이제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나머지 거 조금 구현해 볼게요. 전체 흐름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거는 별거 없어요, 사실은. 자, n을 포함해서 더한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 만들래요. 그래서 얘 한번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 근데 여러분, 지금 썸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썸은 이렇게 구현해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충 제가 어제랑 같이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포문을 이용해서 i가 n 하고 n i 뿔뿔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계산을 해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돌면서 n까지 계속 값을 누적시켜서 얘를 반환해주는 코드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 지금 버그 있어요. 이게 어떤 버그가 있을까요? 어떤 버그가 있어요? 응? 에? 제가 분명히 아까 n까지라고 했어요. n까지. 근데 그죠? 지금 n까지가 안 돼 있는 거야. n보다 작을 때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자기만의 라이브러리에 추가적인 기능이 하나 더 생긴 거야. 썸이라는. 그죠? 하나가 추가됐어. 자, 요거 알고리즘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요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따로 물어보시면 돼요. 대충 이해 그냥 한번 보시면, 아니면 여기 디버깅 찍어봐도 되겠죠. 어제 배운 디버깅을 갖다 찍어놓고 썸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4개 남았다, 크게는. 자, 애드랑 서브 한번 구현해 볼게요. 퍼블릭 일단 넣어야 되겠죠? 퍼블릭 넣고 퍼블릭 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의도한 건 이거거든요. 리턴하고 그냥 v1에서 v2 빼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막 각 성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현한 게. 제가 의도한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턴해서 v2 얘는 더하기겠죠. 그 벡터의 합을 계산하는 자 기능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의도한 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려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C#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더하기라는 게 또 뭔가 기능이 있어. 여러분들이 아까 성분에 대해서 더한 거 있죠? 그게 이 더하기 안에 다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이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자, 벡터 3 그 F12 눌러갖고 제가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버튼은 보이진 않는데 내부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성분에 대해서 더한 거 있죠? 더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이 안에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로 나중에 조금 더 C# 언어 공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좀 약간 중급 이상 타게 되면은 좀 더 봐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연산자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그 안에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까지 하면 돼요. 이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 일일이 벡터의 합을 더하고 빼기 했는데 이제는 이거 그냥 기능 갖다 써도 되잖아요. 그죠? 하고 본인 매스하고 애드 해서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받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도트 퍼블릭 제가 아까 찾아가지고 자 벡터의 내적을 갖다가 수학 공식 찾아보니까 각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곱한 거를 갖다가 더해주면은 그게 내적이 나온대. 근데 이거 막 수학적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저 졸업한 지 오래됐다 그랬죠? 잘 몰라. 근데 그 공식집을 보니까 이렇게 구현하는 게 나와 있어가지고 코드로만 이렇게 동일하게 옮겨 놓은 거예요 지금. 해서 내적은 이렇게 구했고 자 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내적은 이게 제 팔이 A라는 벡터고 제 이쪽 오른쪽 팔이 B라는 벡터라면 내적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사이각이 나와요. 각도. 두 벡터의 사이각을 구하고 싶을 때 내적을 써요. 자, 내적을 쓴다. 이렇게 요거 잠깐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는 게 단위 벡터일 때, 그러니까 크기가 일자리 벡터. 크기가 일자리 벡터면 이렇게 벡터일 때 사이각을 구할 수 있어. 그게 코사인 값으로 나와요. 그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세요. 해서 각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쓰냐면 나중에 그 다음 차수에 VR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VR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손 트리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자동차. 그죠? 자동차 이렇게 허공에서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 게임 만들 때 얘가 움직이고 싶어. 컨트롤러로. 이럴 때 내적을 쓰면 돼요. 요 벡터에서 이 벡터 값 있죠. 차이를 구해서 이 사이각을 구해서 틀었다. 그러면 왼쪽으로 튼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도트는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 크로스곱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공식을 찾아보니까 이렇대. 해서 얘도 자, 얘는 복잡하네. 얘는 조금 풀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공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0 이렇게 하고 자 v1에 v.x에 이렇게 넣어주고
해가지고 이쪽 Z에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까 네이버에서 찾은 수학 공식 제가 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현한 거예요. 근데 자, 크로스를 이렇게 구현한다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구현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지금 전체 큰 거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라이브로 이렇게 만든다가 중요해요. 그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또 하나의 첨언을 하자면 도트곱일 때는 제가 사이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외적을 뜻해요. 외적. 자, 외적을 뜻하는데 반환값이 뭐예요? 반환값이 뭐예요? 지금? 반환 자료형 벡터 3죠. 자, 외적을 할 때는 스칼라 값이 아닌 벡터 값이 반환이 돼요. 수학에서. 그래서 반환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반환되는 벡터 값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직인 벡터 값을 반환해. 예를 들어서 제 왼팔이 A 벡터고 이게 오른쪽 팔이 B 벡터다. 그럼 제 얼굴 방향 있죠. 요거를 반환하는 게 반환값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쓸 때 양 벡터의 수직인 벡터 구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쓸까요? 어떨 때? 수직인 벡터. 네? 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지금 유니티에선 자동으로 해주는데 자, 어제 그 첫째 시간에 메시 필터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메시 필터 배웠죠? 딱 배웠는데, 자, 지금은 노멀이라고 하면 이 면의 방향 벡터를 그냥 뱉어줘. 유니티에서 노멀 치면 어떤 면이 바라보는 벡터를 뱉어줘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면 이 정점 있잖아요. 여기 정점.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해요? 이 정점 A고 이게 B라고 하면 이 벡터 어떻게 구해요? 이거 밑으로 가는 거. 예? B 빼기 A.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벡터는 어떻게 구해? 요 벡터. 이게 C라고 하면 C 빼기 A. 자, 그러면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해? 자, B 빼기 A 했죠? 그 다음에 얘는 C 빼기 A 했죠? C 빼기 A 했어. 그러면 얘 구해졌죠? 얘를 갖다 크로스곱 해주면 이 벡터가 나오는 거야. 면의 방향 벡터가. 이걸 내부적으로, 유니티 내부적으로 다 계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직인 벡터를 구할 때는 자, 외적을 쓴다. 이거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원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자, 플레이 무브에서 도트 한번 써볼까요? 도트.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자, 벡터 3에 라이트 벡터랑 벡터 3에 업 벡터랑 몇 도예요? 예? 몇 도예요? 벡터 3에 라이트 벡터랑 업 벡터랑 각도가 몇이에요? 90이죠. 그러면 90이 나와야 돼. 근데 라디안 값으로 나와요. 참고로 라디안이 뭔지는 자, 이렇게 해볼게요. 프린트하고 아니, 코사인 세타 값이냐. 코사인 세타. 코사인 90도가 몇인가요? 코사인 90도. 네? 코사인 90도가 0 아닌가? 사인 90도가 그거고.
맞아요? 자, 형님들은 다 고개 숙이고 계시네 지금. 자, 제일 젊은 코사인 90도. 어? 0? 그럼 0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0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되잖아. 자, 근데 자, 마이도시라고 할게요. 마이닷 이렇게 찍고, 자, 내가 만든 도트 함수가 나는 그래도 깨림직해 라고 하면 유니티가 제공하는 도트 함수도 써보는 것도 둘이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유니티 매스 함수 매스.f 도트 벡터3도 돼있나? 벡터3에 보면 도트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닷 있는데 얘도 똑같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두 개 결과물이 같아야 돼. 플로트 도트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됐나요? 그죠? 됐죠? 해서 자, 위에 거는 우리가 만든 거, 밑에 거는 유니티가 제공한 도트 함수예요. 그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콘솔 창에 내가 뭐 프린트 찍은 게 있나 보다. 잠깐만요. 얘 좀 지울게요. 지저분해지니까.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두 개 결과가? 잠깐만요. 마이도만 두가 찍혔네. 조금 정리를 여기 표시를 안 했구나. 마이도시 아니죠? 밑에 거는. 자,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결과가 0, 0 똑같죠? 자, 똑같은데 그럼 무조건 0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45도는 어떻게 해요? 45도 45도는 어떻게 볼까요? 45도는 제 생각에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 벡터 하나를 만드는데 V3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라이트에서 업을 더해버리면 어때요? 45도 벡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네?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V3에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A 벡터랑 B 벡터가 있겠는데 이게 합산이니까 이 벡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V3는 45도인 벡터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다가 V3를 한번 넣어보면 되지. 이제 앞에다가 자, 코사인 45도 값이 뭐예요? 수학 얘기만 하면 되게 조용해. 하여튼 뭔가 있겠죠. 그죠? 두 개를 비교해서 자, 두 개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코사인 45도가 1이나 봐. 맞아요? 예? 코사인 45도? 아무튼 이렇게 값이 그거는 몰라도 유니티가 제공한 값이랑 내 값만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럼 제대로 만든 거잖아. 그죠? 값이 같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조금 2분만 더 하고 식사하러 갈게요. 이것도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요까지만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테이틱 함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스테이틱이라고 붙이면 뭐 생성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죠? 바로 스테이틱 넣으면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꺼내서. 근데 만약에 스테이틱이란 키워드가 없을 때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없어. 아이고. 자, 지금 제가 보시면 스테이틱이란 키워드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공용 공간에 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공용 공간에 있던 것들이 다 그냥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앞으로는 얘를 쓸 때는 자, 스테이틱 공간에 얘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지금 물결 나오죠? 이렇게 쓸 수 없다고. 스테이틱 지우는 순간.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는 앞으로는 kth mass 하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new라는 키워드로 생성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제는 얘는 어떤 메모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new라고 방금 키워드를 썼어. 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힙에 들어가서 kth mass 이렇게 클래스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는 kth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스테이틱은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이 가는 공용 메모리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하나의 덩어리 kth라는 변수 있잖아요. 클래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힙 메모리를 올려준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닷 기능을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뭐가 달라지냐면 자, 이게 달라져요. 제가 이게 두 개, 세 개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객체는 두 개, 세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kth 다시랑 kth2 다시랑 다른 거예요. 메모리상은. 자, 어차피 똑같은 기능을 하긴 하겠지만 현재는 자, 다른 메모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능은 똑같지만. 근데 중복돼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얘가 공동적인 어떤 자원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에 스테이틱을 붙인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써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정 시간 체크하는 거 있죠. 일정 시간 어떻게 체크해요? 타임점 델타 타임을 누적시켜서 일정 시간이랑 비교해가지고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똑같은 코드를 똑같이 쓸 거예요. 근데 C my time이라는 클래스를 본인이 만들어서 제가 값을 넣어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true false 반환하게끔 기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만약에 스테이틱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 이상 못 쓰는 거야. 공용 메모리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가 두 번을 돌려버리면 중복돼 버려. 두 개를 돌려버리면 스테이틱 공간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써요. 근데 이렇게 객체로 만들게 되면 C타임 그 돌아가는 거를 각자 여러 군데에 쓸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한번 제가 샘플로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C타임 같은 거는 만약에 일정 체크를 두 군데서 하고 싶은데 스테이트로 만들어 보면 이게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돼 버려요. 공용 메모리라서. 근데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얘 따로 돌아요.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싱글톤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무조건 싱글톤으로 만들려고 해요. 제가 장단건데 이 안에서도 프로젝트 할 때 무조건 싱글톤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접근하기 편해서. 근데 몬스터를 싱글톤으로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몹을 에너미를 싱글톤으로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에너미는 각자 객체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싱글톤 하나만 만들게 되면 같이 움직여 버려요. 근데 플레이어는 싱글톤으로 만들어도 돼야 안 돼요? 플레이어 하나만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싱글톤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식사하고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부터는 프로젝트 진행할게요. 좀 오전에 제가 약간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자,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반에 좀 시작할게요.